자, 고을평가원 1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사실 이제 1페이지 지문을 적중시키는 건 사실 좀 힘들어. 네, 지금 다른 지문들은 다 적중이고, 어떤 적중이 있었는지는 제가 블로그나 여러 가지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근데 사실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9월 이렇게 쉬웠는데 수능도 쉬울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되면은 솔직히 쉽게 내가지고 생기는 변별력의 문제보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학력 저하에서 오는 문제가 훨씬 커서 저는 쉽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1페이지가 그 난이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6구연속 이렇게 출제되는 걸 보면은 저는 이 1페이지를 출제하는 배경? 이게 좀 이제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1페이지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출제될지는 되게 미지수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2006학년도 시험이나 2014학년도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성립이죠.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성립하지 않죠. 이해돼? 그런 걸 기억니은 디귿으로 아예 넣어놓고 물어봤어. 근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왜? 너무 노골적으로 그걸 다뤄버렸기 때문에. 비슷하게도 국어에서 이렇게 자꾸 개념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걸 자꾸 독서 이론이라고 하는데 진짜 개 쌉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냥 독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어야.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하듯이, 우리가 문법 개념어 하듯이 그냥 개념어예요. 근데 독서에 개념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막 문학 수업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왜 하냐? 이런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냥 수학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3000년 정도, 2000년 정도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해야지. 그런데 국어는요, 진짜 한 5년, 10년마다 훅훅 바뀌어요. 근데 한 20년 전 수업을 아직도 하고 있어, 진짜. 안타까워. 자,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1페이지 역할은, 첫 번째는 예열지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열지문이라고. 그러니까 독서 약한 친구들이, 특히 6평에서 독서에서 좀 피본 친구들이 문학부터 푸는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왜? 문학부터 푸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 9평은 어땠어? 문학이 어려워버렸잖아. 5단계 1등이 문학에서 나왔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어렵다고. 네, 맞아요. 네, 그쵸. 거의 이제 뭐 시험이 거의 이제 한 고1 11월 정도 수준이긴 한데, 다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 대비 문학이 제일 어려웠던 느낌이 있어서 문학에서 억울하고 끌려가려면 시간 부족이 생기기도 했던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3등급 넘어간 학생들은 시간 부족을 다 얘기하고 그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문학부터 풀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일단 저는 1페이지부터 푸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1페이지 풀고 나서 2페이지 푸는 거는 선택이에요. 문학부터 풀 수도 있고 화작부터 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1페이지가 예열지문의 성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도입을 1페이지로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됐어?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 1페이지를 날리는 애들이 있어.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너무 압박감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1페이지 가지고 가자고. 왜? 솔직히 1페이지는요 2분이면 풀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2, 3분을 헤맸어. 그럼 뒤쪽 가가지고 한 2, 3분 확보해. 솔직히 80분 시험 치면서 3분 확보 못하냐고.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와서 보면은 커버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런 느낌으로 나는 1페이지를 약간 예열지문 느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선언문이고 세팅이에요. 옆에다 써. 독서 개념. 수능 선언문. 그러니까 뭔가 자세 세팅을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1달러 보자마자 쓰자니까 이제. 야, 지도에도 써.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존나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재수 때 내가 딱 조짐이 보였던 애가 있어. 너 상상 안 될 것 같아. 진하겠대. 왜? 그 친구가 평균 한 6등급 나왔던 친구야. 재수 동안 재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 어디 갔지 걔가? 성대인가 갔어. 서성한 라인 이상 갔어. 근데 자기는 약대를 가야 되겠대. 서울대 약대를 가야 되겠대. 삼수를 하겠대.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무능하다가 아니야. 되게 똑똑하냐. 근데 요즘 본 애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 중 한 명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삼수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뭐가 문제냐? 똑똑한 애들이 의외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똑똑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지? 차라리 적당히 모자라잖아 애가. 그러면은 그냥 우직하게 해.
근데 너무 똑똑하잖아. 에이 뭐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살나는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작살이 났어. 9월에. 근데 똑똑한 애니까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불러놓고 잔소리를 할 거야. 이반도 오늘 나한테 잔소리 좀 양껏 들었죠. 여러분 고3 돼서 이 정도의 잔소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잔소리 많이 했는데, 여러분 친구 중에 이 정도 잔소리하는 친구 있으면 곁에 두고 사귀세요. 정말 그런 친구 많이 든 거. 나 정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을 거야. 자, 그 얘기하는 이거 뭐냐, 평가원에서 잔소리 하는 거야. 1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아니 나는 얘기하잖아. 나랑 평가원 지금 교수님들하고 세대가 비슷해요. 요즘 뭐 MZ세대라고 하는데 나이대도 비슷하고 학번 때도 비슷해. 개 웃겼던 게 뭐냐면 여기서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내가 오늘 묶어도 안 갖고 왔는데 이제 라이브 때 보여줄 건데,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서울대 그 200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 레전드였어. 왜냐면 이제 서울대가 졸업을 하려면은, 지금은 바뀌었을 건데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핵심 교양이라 그래가지고 4개인가 뭐 8개인가 6개를 들어야 돼. 다 까먹었어. 기억도 안 나.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뭐 인문 쪽에서 하나, 과학기술에서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중에 개꿀이 서양미술사 책 가지고 하는 수업이야. 그래서 이게 수강 신청 그냥 전쟁이에요. 그리고 선배들이 이거 개꿀 강의니까 이거 무조건 수강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들었던 거야, 사실 서양미술사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입생 때는 막 이게 막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예쁜 애들이 많았어, 이 수업에. 그래서 기억이 나. 근데 이 책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책 두께가 진짜 이만해. 이만하다니까. 그 충격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딱 책 두께를 보자마자 하고 저는 이제 그 책을 10분 정도 안 봤지. 그냥 대충 보다가 던졌지. 근데 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역시 서울대생이야. 그 700페이지를 정독한 애들이 꽤 많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다 녹여놨더라고, 이 지문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도 깝깝한 거예요. 올해들이 공부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6평 치고 나서 충격 받은 거지. 애들 못한다고 하니까 쉽게 내자 했는데 씨발 뭐지, 만점자가 200명도 안 된대. 너희 어떡하지. 그래 어쩔 수 없다. 너희 고1 고1을 한 고2 수준으로 낼게. 역시 너무 쉽게 내버렸어. 만점이 씨발 1등급 컷이 98 막 97 이래요. 이제 너무 쉽게 내버린 거야. 내가 봤을 땐 거의 고1 시험 생각하고 낸 것 같다. 어디까지 한번 너희가 바닥인 점 보자 이러면 낸 것 같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지, 평가원에서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느낌을 가지고 낸 거야. 왜? 고3 시험이잖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잖아. 그러면 딱 수준이 뭐라고 보는 거야? 나 신입생 때 생각을 해본 거야, 평가원 교수님들이. 그 신입생 때 경험 중에 자기한테 되게 도전적이었던 독서 과제를 한번 갖고 와본 거야. 그게 서양 미술사야. 책이 진짜 이만하다니까. 진짜 요만한 책은 내정자가 없어. 아무리 서울대도. 근데 또 다 읽어. 왜냐면 그림이 잘 반이야. 잘 읽어요. 또. 약간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막 비문학 적중이나 문학 고전 적중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지 않니? 안 놀랍니? 존나 적중 많이 시키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 평가원 교수님하고 나랑 거의 세대가 같잖아. 거의 일치도가 이 정도 일치도면 거의 그냥 평가원 그 자체라고 보셔야 돼요. 평소 수업 시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근데 9평 치고 알았어. 1페이지 보고 더 알았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봐. 항상 세팅해야 1달러 보자마자 우린 옆에다 써 TS라고. 주제 세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1달러.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생각하고 보고 가라. 물론 워낙 쉬워가지고 선생님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그냥 눈으로 읽고 선지 왔다 갔다 하면 풀면 안 돼요? 돼요. 선지 언제는 그러지 말래며. 야, 씨발 1컷이 98, 97인데 딱 대놓고 내가 이렇게 풀라 저렇게 풀라 하면 너희가 CR이나 먹히겠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방법 없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 국어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해설 강의 뭐하러 하냐고. 왜? 대충 풀면 씨발 1등급 2등급 나올 거고, 대충 풀어도 두세 문제 틀려가지고 나올 건데, 야 지문을 뭐 이렇게 바라봐라, 지문을 저렇게 바라봐라, CR이나 먹히겠냐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장사는 망했어요. 왜냐면 9월 평가원 치고 9월 평가원 어려워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텐데, 9월 평가원 이 정도 쉽잖아요. 그럼 지 알아서 해 그냥. 자, 그런 학생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9월이 쉬웠어도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지금 평가원에서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한다를 대비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나오든 대처를 해보고 싶고, 뭔가 근본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길러주길 원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싶다면 잘 들으세요. 미술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그냥 완전히 도입이잖아. 미술사가 주제니? 여기다 밑줄 치면 안 된다니. 좋은 책이 많지만이 주제니? 아니라니까. 많지만 쌤. 많지만 다음이 주제야. 좁혔잖아.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 그럼 봐. 벌써 어떤 얘기를 한 거야?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 너희가 학술적 지식이 없어? 부족해. C. 이해하기 어렵다. E. P. 이해하기 어렵다가 문제예요. 독서 과정에서. 평가원에서 독서의 정의를 세 가지로. 1번 뭐야? 문제 기량이야. 2번 의사소통행위야. 3번 지식구성행위야. 그럼 봐. 문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학술적 지식 부족해. 이해가 안 되니 어떡할래? 이런 점에서 쌤은 나 같은 독자도 그러니까 뭐야? 친절하게 최대한 여러분스럽게 글을 써본 거예요. 평가원에서. 어쩌겠어. 나이가 40인데 씨발. 야, 나이가 40이 급식지 막 써. 아, 오졌다 이러면은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이야. 사실 내가 봐도. 너희는 더 그럴 거지. 근데 일단 봐주자고. 노력하시잖아.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딱 알아가기 시작한 나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세모.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을 특히 서양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뭔 얘기 알겠냐? 요즘 수능, 이건 거의 요즘 수능 레벨로 치면 중3 수준, 중3 수준. 왜 냈겠냐고. 얘기했잖아. 예열지문이고, 개념 세팅을 하고 싶고, 일종의 수능 선언문이고,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본 거예요. 그래도 구조적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럼 봐. 주제는 어디로 갔어? 서양미술사야. 현관편 매출.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가 주제 세팅이고, 자, 학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P. 해결 방법이 뭐였던 거야?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였던 거야. 됐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인지 봅시다. 이달라 이 책을 통해 쌤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서양미술사의 주제는 뭐야? 어떻게 현관편 있죠. 저자가 서론에서 봐. 글의 구조를 나누잖아. 서론이라고. 서론에서 쌤 옆에다 구조라고 써요. 그러니까 곰브리치 서양미술사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인 거야. 미술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가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며 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봐야 될 거잖아. 미술과 미술작품 사이에 주목하여. 그럼 봐. 밝히며 앞뒤에서 앞내용을 받아서 밝히며 뒷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정보가치 높다 그랬죠. 정보가치 높죠. 그렇잖아. 즉 미술 그 자체만 놓고 본 게 아니라 뭐랑 관련 지어봤어? 미술가들을 관련 지어봤잖아. 그래. 현관편 들어봐. 미술 어떻게 봐야 돼? 두 번째 줄 미술 현관편 밑줄 미술과 현관편 밑줄. 세 번째 줄 미술과 현관편 밑줄 미술 작품의 현관편 밑줄 미술사 현관편 밑줄. 끝났네. 아,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첫 단락 첫 줄 현관편 밑줄 미술사. 선생님 아까 미술사 주제 아니래매요. 뒤쪽 읽다 보면 주제로 잡힐 수도 있지. 야, 너희는 처음부터 예쁘다 해서 봤더니 못생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존나 못생긴 것 같은 잘생긴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또는 뒤쪽 구조나 정보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나 주제가 정립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야. 즉 정리해. 미술사 어떻게 할 거냐. 일단락에서 약간 어구를 끌어내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곰브리치 관점을 보여줄게. 곰브리치는 서론에서 미술사와 미술가와 미술 관계로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계속해서 네 번째 줄.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다시에다가 파란색 별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미술과 미술가와 미술의 관계로 미술을 정리할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때문에 쌤은 27장의 내용을 서론 내용과 비교하며 읽으면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봐봐 이것도. 비교에다가 세 번 치고 구조라고 써요. 무슨 얘기인지 보이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요. 평가원이 어떤 글을 읽을 땐 이렇게 읽는다는 일종의 일기장 써놓은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뭐래? 서양미술사 이렇게 읽어봐. 또는 나 이렇게 읽어봤어. 너희도 다른 과목, 다른 교재 이렇게 읽어봐 라고 한 거라고. 자, 1단락 주제 옆에다 쓸 거야. 주제는 뭐라고? 그냥 주제 도입이야. 2단락 주제는 뭐라고?
서론 옆에다 써요. 미술과 미술의 관점을 보고 있는, 미술가랑 미술을 관련지어보는 거야.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 어떻게 관련지을 건지 뭐 없어. 3달러.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세모. 이 책이 세모.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예요. 유럽만에다가 세모 치시고 배경이라고 쓰시고 구조라고 쓰세요. 주제 범위라고 쓰세요. 즉 주제 범위가 서양이냐 아니면 동양가에 다르냐. 하지만 세모. 책의 부분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면 얘기했지. 목차 같은 걸로 구조 잡는 거잖아. 파란색으로 목차에다 박스 치고 옆에다 구조라고 써. 정보 구조라고 써. 정보 구조를 정리해보는 거잖아. 처리해보는 거잖아. 28장이야. 유럽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었다. 유럽의 지역에다가 파란색 세모. 유럽만에서 유럽의 지역에다가 화살표. 그러면 책의 범위, 책의 주제 범위는 어디까지? 유럽에. 그래서 1에서 7장에서는 세모. 8에서 28장에서는 세모. 자, 보기 들어봐요. 어디? 1에서 몇 장까지는 어디? 누가 기억하냐고. 구조 자꾸 발췌독이야. 알겠어? 옆에다 써. 수치, 디테일은 필요에 따라 구조 처리 후 발췌독 이라고 써. 빨간색으로 써. 수치나 이런 발췌독은요, 숫자 같은 것들은 발췌독이야. 필요에 따라서. 자, 6세기 세모 치시고 20세기 세모 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구조가 사실 되게 섞여 있거든요. 이거 일단 문제 푼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지금 잡아봐. 여러분이 저한테 뭐로 그려야 돼요? 라고 얘기밖에 안 보여.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책의 구조를 봤어. 1에서 7장, 8에서 28장 두 개로 쪼개는 거야. 분류 기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이야. 즉 어디? 지역적인 분류. 세 번째는 뭐예요? 시대적인 분류. 6세기냐 20세기냐. 다시 유럽이냐 미국이냐. 지역적인 분류. 뭔가 분류치기가 좀 여기서 복잡이라고 할 건 없어. 그냥 분류치기가 좀 있어. 그거 좀 이따 연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거야. 밑에 세 번째 이처럼 세모.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모. 앞에다 C, 뒤에다 E. 관심에 따라서 집중해서 읽었다. 선택 집중했다. 이 얘기야. 선택 집중이라고 써. 맞잖아. 르네상스부터 봤어. 선택 집중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봐. 3달러 이게 무슨 얘기야? 박스 옆에다 써. 정보 구조라고 써. 서양 미술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 1에서 7장은 1에, 8에서 28장은 1에.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읽었어. 됐어? 정보 구조라고 쓰시고 선택 집중이라고 써요. 내 선택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 마지막 표현.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자료가 풍부하다 플러스 1, 해설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플러스 2, 관점에 따라 받아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플러스 3. 물론 세모 부담스럽지만 P 적당한 분량을 이렇게 X에 넣어서 읽었대. S. 여러분 해결 방법을 준 거야. 선생님 평가원 국어 시험 공부하기에 너무 공부량이 많은데요. 야, 700쪽도 하루에 한쪽씩 하면은 700이면 된단다. 하루에 5쪽씩 하면은 며칠이면 된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야, 뭐 중3한테 지금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쉽더라도 수능에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하시고 평가원의 생각이 어떠한지 바라보면서 같이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꼭 제가 이제 아까처럼 지금 분석하면 선생님 뭐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아니 이 씨발 어지간하면 뭐 100점 나오고 98점 96점 나오는 시험에서 뭐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 시험 수준이 중3 고1 수준인데 뭐라고 먹었어 내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평생의 방법 갖고 안 된다고 느끼고 뭔가 국어가 여전히 문제고 막 80점 60점 나와버렸어. 이런 시험이지만 그런 학생들은 새겨 들으세요 제발. 알겠어? 왜? 자기가 하던 대로 했으니까 그 점수 나온 거잖아. 그럼 극적으로 못 고치면 극적인 점수가 없단 말이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고쳐놔야 돼. 저랑 싱크가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친 거랑 방금 필기한 거 비교하세요. 많이 다를 거야 어떤 학생들은. 그거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식하면서 지문 처리하라. 자, 1달러 1번 문제. 자,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도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용 일치 같아요. 제발. 근데 내용 일치조차도 연습을 해두면 내용 일치로 풀 수 있는 능력 다 있어. 그럼 설명할 게 뭐가 있냐 수업 시간에. 혼자서 하면 되지.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뭔가 평가하는 생각을 보고 싶은 거잖아. 잘 보세요. 일단은 1번의 내용이 있느냐야. 의도 설계가 중요한데 자신의 지식 수준에다 박스 치시고 박스 1 정보가치 유라 살펴. 그러니까 1단락 정보가치 높았던 내용이 이거잖아. 뭐라고 나왔는데 첫 줄에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함 이해 어렵다. 이해됐어요? CEP라는 구조 잡아가지고 정보가치 높여놨고 그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1번 선지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이해됐어? 그럼 있네? 근데 100% 확신은 못하겠는 거야. 왜? 나머지 선지들에서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의 의도와 설계가 이건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럼 일단 체크해놓고 2, 3, 4로 가볼게. 2번 볼게요. 다수의 야 곰브리치가 썼는데? 맞잖아. 자 2번 선지 옆에다 써. TSHP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는 1끝 2컷이잖아. 아 역시 구조 가지고 세팅해서 곰브리치 정보가치 높다는 걸 보여줬잖아. 왜? 곰브리치 이름은 한 번 나와요. 하지만 주제가 세팅된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에 세팅되면서 글의 주제는 서양 미술사를 어떻게 나는 정보 처리했나요?를 보여주고 있잖아. 서양 미술 누가 썼어? 곰브리치. 그게 어디에 나와? 1달러 끝 2달러 초반부. 역시나 주제 구조 세팅되는 부분 가지고 들어왔고 다수의 저자 아니구나 곰브리치구나. 발췌독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보인다고. 3번 선지. 다양한 연령대에 추천을 받았냐고? 자 봐봐. 이거는 자 추천에다가 박스 치시고요. 옆에다 써 동기. 책을 읽게 된 동기 같은 거잖아. 그럼 동기는 어디 나와야 돼? 옆으로 빼. 1달락이야. 1달락이 동기가 나왔나? 서울대 1학년 들어갔더니 이거 그냥 교양 과목 들었던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간 많으시면 발췌독 하죠. 1달락. 2, 3, 4달락에서 쳐 읽고 있으니까 시간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일단 딱 갔어. 없네. 없으면 어떻게 돼 이제? 찾다가 시간 또 뒤지겠어요. 꼭 그래. 아니 답이 아니니까 없는 거야 얘들아. 답이 뭐 있겠지. 됐어? 없어. 아 물론 시간 많으면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 우리는. 4번 선지 봐. 자 예전에 읽은 책하고 무슨 연관이 돼? 그럼 봐봐. 예전에 읽은 책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는 배경지식적인 측면이나 역시 1달락의 역할이 높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본론 달락에서 이걸 엮겠어? 도입부에서 엮겠지? 난 옛날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거랑 관련된 이런 책을 읽어봤어 라든지 결론 달락에서 의의나 필요성이나 관련을 짓겠지. 그러니까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옆에다 써. 첫 끝달락 구조야. 첫 달락 끝달락 구조에 나올 내용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5번은요. 최신 학술 자료에다 몇 줄 치시고 빼. 주장 플러스 근거 동그라미. 그러니까 근거에 쓰이는 근거의 당위성을 높이는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는 글의 구성 관련인데 중요한 건 주제 범주라고 써. 주제 범주 자체가 뭐예요? 미술사잖아. 그럼 역사가 굳이 최신의 학술 자료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최신의 물음표, 역사 물음표.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선지 답이 안 골라진다니까. 그냥 1번이야. 일단 주시팅 하는데 세팅만 딱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2, 3, 4가 틀렸다는 근거 찾으시려고 안 찾으세요. 집에서 혼자 많이 찾으세요. 집에서 강아지랑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수능시험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1번 풀었더니 10시야. 10시 내봐. 1번 풀었더니 한 9시 50분쯤 돼 있어. 8시 50분. 미안해. 8시 50분. 한 8시 50분 돼 있으면 이제 내년 수능 쳐야 되겠지. 2번 독서 한번. 내용상 봐봐. 비교 별표. 아 씨발 구조 잡았잖아. 아까 2달락에. 미안해. 욕해서 너무 흥분했어. 근데 봐. 야 2달락 딱 보이는 거야. 구조. 얘기했지? 평가원 출제자랑 나랑 일치도가 되게 높다고. 알겠어요? 평가원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으면 베스트지. 뭐 그렇지. 내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본다고? 정보라는 기본적으로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특히 2달락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냐?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야 서양 미술사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서양 미술사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던데? 구조에 초점을 두고 글을 털어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2번 선지 박스 2 구조 옆에다 써. 2번 문제 1번 선지 박스 2 구조 비교해서 별표 연결 지어놨잖아 이렇게. 2번 아 이것도 있잖아. 구조 잡는 거 이거 2였나 3였나 아무튼 박스 2, 3달락의 구조라고 써. 구조 높이라고 써요. 책의 구성에다 별표. 목차 박스 아니 이게 씨발 내용 일치니? 구조지? 아, 구조 독해만 하면 안 되지. 구조 독해도 해야지. 근데 구조 독해를 안 하잖아. 구조 독해가 뭔지도 모르고. 3번 선지.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 잠깐 이거 약간
도대체 서양 미술사의 뭔 경험? 서양 미술사의 나의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 저자의 경험? 역사의 뭔 경험이야? 그리고 봐봐. 지금 막 중국, 막 아메리카 다 다르고, 유럽 막 다르고, 미국 다르고, 20세기 막 이런 거 다 달았는데, 경험을 관련질만 정보량 있을까? 3번 되게 물음표야. 4번 봐. 그래, 이거 마지막 달러. 나 솔직히 빵 터졌잖아. 박스 사달러. 계획 세웠잖아, 계획. 씨발. PS! 5번. 이거 아까 3달러 후반부에 나왔던 거야. 야, 그러면 3번이 딱 없고, 정답 3번이겠지. 이해됐습니까? 3번은 찾아도 없지. 없으니까 정답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데서 여러분 2분 컷, 3분 컷을 못하니까 막 2지훈씩 날리는 거야.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 막 3지훈씩, 2지훈씩 날렸어. 왜 그러겠어? 근본적으로 자기가 있는 방법을 안 바꿔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자 밥구석에서 너 풀어봐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쟁사회예요. 인류 역사에 경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 도대체 물어볼게 반대로. 경쟁이 나쁜 거냐? 좋아. 좋고 나쁜 건 누가 정하는데? 네가 정하냐? 하느님이 정해주니? 국가가 정하니? 왜 나쁜 건데 그럼? 왜 나쁜지 대답도 못하면서 뭐가 나쁘대? 하나 더. 그럼 바꿔 얘기해볼게요. 자연의 경쟁이 없었던 적이 있어? 진화의 경쟁이 없니? 생존의 경쟁이 없니? 사자가 그러면은 뭐 잡아먹으면 안 되냐? 야, 쥐새끼도 벌레 잡아먹어. 왜 벌레는 잡아 죽여야 돼?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80분 안에 정보 처리를 이 정도까지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그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니까요. 못하겠으면 도태되는 거야. 또는 못하겠으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먹고 살아야지. 그럼 또 그래. 아니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럼 모르겠어 나도. 근데 내가 유능해서 또는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예를 들면 쌀 한 마지가 나. 근데 난 되게 열심히 했어. 나는 예를 들면 쌀 10포대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 가족들이랑 더 많은 사람보다 윤택하게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거, 그게 인류의 발전 아닌가 싶어 나는. 무슨 얘기 이해돼요? 맨날 풍풍 놀고 하고 있는 거랑 밥구석에 나풀밖에 쓰는 없는 애들한테 왜 걔네들한테 우리 세금을 줘야 되냐고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으나 그래도 몸이 불편할 수도 있다. 오케이. 저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경우는 그분들의 삶의 가치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막 진짜 그건 못한 범죄자야. 막 전자발찌 끊어가지고 막 사람 막 죽이고 살았어. 과연 쟤를 왜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갑자기 여기까지 나간 이유가 뭐냐, 그런 가치관의 고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요. 내 삶의 방향을 무능한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유능한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 분야에서 노력을 제대로 해볼 것이냐 아니냐,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뭔가를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냐, 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모두 다 가치 있는 인생이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한테 국어 시험 점수 높여주는 사람으로서 방향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니네한테 열심히 하지 마라 대충 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내 직업은 그런 직업이 아니야. 야구선수가 가가지고 씨발 맨날 개판 치고 맨날 아웃만 당하고 맨날 홈런만 맞고 절대로 경쟁 있는 스포츠, 경쟁이 있는 신체활동이 스포츠의 정의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는 게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인간은 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좋은 강사가 되려면 여러분 점수를 올려줘야 돼. 여러분도 잘 들어. 좋은 인간이 되는 것과 좋은 학생이 되는 건 별개예요. 미안하지만 좋은 학생은요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잖아. 공부 왜 해? 자기 만족이야? 오케이. 공부 왜 했어? 수능 고득점 하려고? 그럼 고득점이 나와야 잘한 거지. 고득점이 나오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발 좀 이상한 생각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만 공부하는데 방해돼. 자, 3번 문제 봐요. 윗글을 쓰는 게 학생에게 기업과 관련해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을 조언을 해준다고? 기업한테? 자,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제목. 나왔잖아 예술. 그냥 우리 여러분 기계적으로 합시다. 예술 위에다 써. 내용 플러스 형식. 항상 예술 나오면 내용 플러스 형식을 읽으라고 그랬죠. 그 얘기 나올지 모르겠어. 읽어볼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넘버 1 외에도 다양한 해설 넘버 2. 관점의 다양성이 얘기하고 싶은 건가? 저자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을 받는 데기 마련이다. 넘버 3. 시대, 사회, 환경, 문화적 환경. 이거 그럼 뭐야? 시 소통구조, 문학 소통구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잖아.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옆에다 써. 문학 감상 이론 물음표. 문학 감상 이론을 얘기하는 건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모.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세모. 주관을 가져라 넘어 4.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봅시다. 1번. 체계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 잠깐만. 지금 봐봐. 보기의 주장이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왜 여러분이 섣부르게 대답 못하는 줄 알아요? 구조 못 잡아서 그래요. 봐봐. 내가 세번 쳐줬잖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연습했잖아요. 이러한이라고 좁혔다는 게 앞쪽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앞쪽 내용 요약 정리하면서 뒤쪽 내용을 높이는 거야? 정보 가치를. 후자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1, 2, 3번이겠어? 4번이겠어? 4번이지. 왜? 심지어 밑에 두 번째 줄. 수용하기보다는 앞쪽 내용을 비판 또는 앞쪽 내용의 정보 가치를 낮추면서 뒤쪽 내용의 정보 가치를 높이고 있잖아. 세모 정보 가치를 두 번이나 높여줬어. 뭐에 초점둬라? 자기 주관 가지고 좀 봐라. 이해됐어? 그래서 1번 선지. 넘버 4 자기 주관. 자의적 기준. 밑줄 하사 표현. 됐어요? 당연히 틀린 선지 보였을 거고. 2번 선지. 이거는 보기에 2번을 연결 지은 거거든. 근데 역시나 보기의 주제 정보가치 높았던 자기의 주관 가지고 읽으라고 한 내용이 없잖아요. 당연히 4번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고. 3번 선지. 이거 뭐야? 주제 범주라고 써. 아니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뭐냐. 일단 예술 분야라고 이미 정해져 있고 주제가 뭐냐면 어떤 관점을 읽을 거냐는 거야. 즉 작가 표현론을 읽을 거냐, 작품 절제론을 읽을 거냐, 현실 반영론을 읽을 거냐, 독자 효용론을 읽을 거냐. 뭐를 읽으래? 독자 효용론을 읽으래. 됐어. 4번 선지. 이거 작가 표현론을 읽으라는 얘기고 정답 5번밖에 없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 이미 쌓여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리고 쌓여 있어 국어 지식이. 표현론, 효용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이런 문제들에서 이런 거를 훅훅 들어오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 1번 작가 해설은 뭐예요? 옆에다 써. 표현론이요. 3번은 뭐예요? 반영론이죠. 4번은 뭐예요? 독자 효용론이죠. 그럼 독자 효용론에 해당하는 선지가 뭐야? 5번밖에 없지. 1번에서 1번, 5번 또 묶어놔. 그러니까 1번은 효용론 읽지 마라 그랬고 5번은 효용론 읽으라 그랬고. 그러면 보기의 주제가 딱 봐도 효용론인데 5번 딱 찍고 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라는 과목을 할 줄 모른다니까. 그냥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선지 OX 판정만 하고 있다고. 아니 그냥 혼자 집에서 하시라고는. 혼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그거 하세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수능 국어 시험장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면 바꿔야지. 못 알아먹으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고쳐야 돼.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솔직히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1페이지를 해설을 안 들을 것 같아. 난. 왜? 중3 수업을 왜 듣고 있겠어? 근데 우리 반이 크게 내가 지금 반을 3개로 쪼갠 거 알죠? 정규반하고 최상위권반하고 기초반, 입문반. 이름도 못 적어냈어. 기본기반 모르겠어. 입문반인지 기본기반인지. 근데 기본기반 친구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왜? 구평 치기 전에는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수업 하나하나나 수업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이 많이 떨어져. 그런데 구평을 쳤고 뚝배기가 터졌고 씨발 이제 곧 시험인데 2달 남았으면 11월인데 9월 평가 이 정도면 난 재수인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이 깊어질 때 가볍게 툭툭 던지는 잽에도 반응이 엄청나게 커요. 고치세요. 고치셔야 돼.